안녕하세요. 아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믿음을 주는 남자 아열람 장하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 공유하는 내용의 책은 즐거움이 즐거움을 이끈다라는 카테고리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책으로 큰 꿈을 만들어가는 아침을 열겠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왜 웃을까? 우리는 왜 양쪽 눈을 동시에 깜빡일까? 어른들에게는 모든 놀라움이 익숙한 것이 된다. 놀라지 않은 것, 어쩌면 그것이 어린의 조건인지도 모른다. 세계는 너무도 익숙한 나머지 당연한 것이 되고 만다.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평범한 사람들은 왜냐고 묻지 않는다. 당연히 떨어져야지 무거우니까 그들은 이쯤에서 만족한다. 바로 그쯤에서 결코 만족할 수 없기에 뉴턴의 발견은 인류의 과학적 진보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었다.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직 호기심으로 조건 없이 몰두할 때 우리는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 사물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 힘을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부르며 그것을 21세기 인재들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미덕이다. 창의성의 시작은 질문으로부터 온다. 철학은 만물의 근원은 무엇일까를 묻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좋은 질문이 위대하다. 우리의 교육이 가장 큰 문제는 질문할 수 있는 호기심과 자유의 힘을 뺏어는 것이다. 너무도 빨리 정말 알고 싶은 것들을 제쳐두고 아직 절실하지 않는 세상의 대답들을 외우게 함으로써 질문의 힘을 죽여버린다. 그러니 사회에 나오는 순간 학생들은 이 세상의 정답이란 애초에 없는 것임을 알게 된다. 그때그때 가능한 복수의 답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몇 개의 가능한 답들을 융합해 새로운 답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답을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은 적절하게 질문할 수 있는 힘이다. 질문이야말로 멋진 답으로 가는 마법의 길이다. 질문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익숙해 신기할 것이 없는 낯설게 보는 훈련으로부터 온다. 나는 이것을 시인의 시선이라고 부른다. 수십 번, 수백 번 보았지만 제대로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들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 언젠가 한 번 제대로 보는 순간 우리는 느닷없이 재미있는 세상으로 인도된다. 시인처럼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기 위해서는 약간의 원칙을 정해 연습해 보는 것이 좋다. 시를 재미있게 써서 구라 황석영 선생도 내가 너에게 졌다라고 항복할 만큼 입담이 걸걸한 후배 시인 이정록이 있다. 그의 시를 보면 시인의 시선을 갖기 위한 초보적 훈련의 교본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하나의 사물에 새로운 이름을 지어 불러보는 것이다. 그는 콘돔을 소재로 장명의 즐거움이란 시를 지었다. 콘돔을 대신할 우리말 공모 대상에 에필 사랑할 때 필수품이 되었을 때 진짜 에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반대로 그만 무산되고 말았단다. 대상은 못 되었지만 수많은 가작들이 출비했으니 대충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또리옷, 고추주머니, 밤꽃 봉투, 물안새, 꼬치카바, 거시기 골무, 여타칙사, 쭈쭈박 껍데기, 질사, 서산한 열정 내기 막는다 등등. 그는 그게 시란다. 하나의 사물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낸다. 거기에서 새로운 시선이 자란다. 그러면 간단한 연습해볼까? 나는 나를 뭐라 부르면 좋을까? 명함 속에 적힌 나를 대신할 새로운 이름이 나는 무엇일까? 둘째는 비교해보는 것이다. 도토리와 상수리는 어떻게 다를까? 이정록 시인은 이렇게 말한다. 들어누워 배꼽에 얹혀놓고 흔들었을 때 굴러떨어지면 상수리, 잘 박혀있으면 도토리, 귓구멍에 박아놓아도 쏙 빠지면 상수리, 큰일 났다 싶어지면 도토리, 줍다가 말벌에 쏘일 수도 있는 건 상수리, 땅벌에 쏘이게 되면 도토리, 떨어질 때 산토끼 다람쥐가 깜짝 놀라면 상수리, 아무도 모르면 도토리. 긴 설명으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모자라는 것은 운율 타고 시를 읊는다. 이때 문득 삶은 시가 된다. 비교하라. 그러면 내가 아니고 그가 내가 아니라 나는 유일한 것이 분명해진다. 셋째는 삶에 농을 치는 것이다. 웃음이야말로 순식간 우리를 문화적 복지에서 떨어져 나오게 만든다. 웃음은 자유다. 어디서나 웃을 수 있다면 아직 삶이 자유로운 것이다. 나는 커다란 바위 틈에
콩을 넣고 물을 저는 것을 보았다. 콩이 불어나 바위를 쪼개는 것을 보았다. 웃음은 삶의 중압과 스트레스라는 바위를 쪼갤 수 있는 콩이다. 다시 이종록 시인의 시에 이런 게 있다. 원고지를 처음 만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다. 뭘 써도 좋다. 원고지라는 걸 5장만 채워와라. 처음 원고지라는 걸 펼쳐보니 10 곱하기 20이라 쓰여있는 게 아닌가? 그럼 답은 200이다. 원고지 칸마다 200이란 숫자를 가득 써냈다. 너 같은 놈은 교사생활 30년, 개교일에 처음, 그로부터 15년 나는 작가가 되었다. 웃음이 울음이 되는 것이다. 또 울음이 웃음이 되는 것이다. 나이 들어 깨달은 것은 삶이란 눈물, 콧물, 웃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자각이다. 아주 가까이서 그놈을 지켜보고 만져보고 말시켜보고 핥아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 만나는 듯이 아주 낯설은 얼굴로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쳐다보아야 한다. 낯선 여인이 늘 신비하듯 낯선 삶이 늘 흥미진진하다.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중에서 머피의 법칙 정의는 잘못될 수 있는 일을 결국 잘못되게 마련이다. 또는 잘못될 수 있는 일은 하필이면 최악의 순간에 터진다라는 뜻으로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을 때 쓰는 말이며 또 일이 갈수록 꼬이기만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셀리의 법칙의 정의는 마피의 법칙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셀리의 법칙은 일이 우연히도 자기가 바라는 대로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계속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일만 일어나는 뜻하는 법칙이다 라고 하니 긍정의 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셀리의 법칙으로 뜻을 이루어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